엄마? 50대 여자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맞은편에 앉은 70대 노인 복순이 고개를 떨궜다. 50년간 이웃으로 살았다. 반찬을 나눠주던 옆집 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신을 버린 친엄마였다. 순이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기를 안고 우는 젊은 여자. 그 얼굴이 복순이었다. 왜 말 안 했어요? 50년 동안 왜?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할 자격이 없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새엄마 정희가 서 있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순이는 올해 55이 됐다. 남편 창수와 결혼한 지 32해가 흘렀다. 아들 민재는 28이 되어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순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다.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을 깨웠다. 빨래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30년 넘게 반복된 일상이었다. 순이는 불만이 없었다. 아니, 불만을 품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다. 순이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지였다. 25년 전에 이사 왔을 때 민재가 3살이었다. 아파트는 낡았지만 정이 들었다. 이웃들도 오래 살아서 얼굴을 다 알았다. 특히 옆집 할머니 복순과는 가깝게 지냈다. 복순 할머니는 순이네가 이사 오기 1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자식은 없다고 했다. 순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복순 할머니는 유난히 순이에게 잘해줬다. 반찬을 만들면 꼭 나눠줬다. 김치를 담그면 제일 먼저 순이네 집에 갖다 줬다. 명절이면 전을 부쳐서 가져왔다. 순이가 아프면 죽을 끓여다 줬다. 민재가 어렸을 때는 봐주기도 했다. 순이는 복순 할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여겼다. 아니, 친정엄마보다 더 가깝게 느꼈다. 순이에게 친정엄마는 없었다.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는 이랬다. 엄마는 순이가 3살 때 집을 나갔다. 다른 남자를 따라갔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우리를 버렸어. 너한테 엄마 자격이 없는 년이야. 순이는 어릴 때 엄마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사진도 없었다. 아버지가 다 버렸다고 했다. 순이가 7살 때 새엄마가 들어왔다. 정이었다. 정이는 순이를 예뻐하지 않았다. 대놓고 구박하지는 않았지만 차가웠다. 밥은 차려줬지만 따뜻한 말은 없었다. 순이가 아파도 약만 사다 줬다. 안아주거나 걱정하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순이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새엄마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정이는 순이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 아버지는 정이 앞에서만 웃었다. 순이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가남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다. 석 달을 버티다가 돌아가셨다. 순이는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 슬펐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다. 정이는 장례 후에도 그 집에서 계속 살았다. 순이는 1년에 2-3번 찾아갔다. 대화는 별로 없었다. 그게 순이와 정이의 관계였다. 오늘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순이는 아침에 남편 도시락을 쌌다. 청소를 하고 점심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오후에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집에 돌아오니 3시가 넘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문이 열렸다. 복순 할머니였다. 순이야, 잠깐 들어올래?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떨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얼굴이 창백했다. 순이는 장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할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냥 순이 얼굴을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있었다. 순이는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다. 순이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여자의 얼굴은 젊은 시절 복순 할머니였다. 아기가 입은 옷에는 순이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순이는 손이 떨렸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복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순이야, 내가 너 엄마야. 40년 전에 널 두고 떠난 그 엄마가 나야.
순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정희가 서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순이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손에 든 사진이 덜덜 떨렸다. 정희가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왔다. 이 미친년이 뭔 짓이야? 정희가 복순 할머니를 노려봤다.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다. 정희 씨,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요. 40년이나 숨겼잖아요. 정희 얼굴이 일그러졌다. 뭘 숨겨? 내가 뭘 안다고? 순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새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내 친엄마라니요? 정희가 순이를 쏘아봤다. 저 여자 말 믿지 마. 40년 전에 남자 따라 도망간 년이야. 너희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년이라고.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순이야. 나는 도망간 게 아니야. 쫓겨난 거야. 순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쫓겨났다고요?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0년 전에 나는 병에 걸렸어. 불치병이었어. 의사가 1년도 못 산다고 했어. 순이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3살이었어. 엄마가 죽어가는 꼴을 보여주기 싫었어. 그래서 스스로 떠났어. 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왜 안 죽었어요? 왜 40년 동안 살아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쓰게 웃었다. 기적이 일어났어. 병이 나았어. 그때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 근데 이미 늦었더라. 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됐어, 그만해. 옛날 이야기 꺼내서 뭐하게? 복순 할머니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희 씨가 막았잖아요. 내가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순이가 정희를 봤다. 새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헛소리야. 저 여자가 미쳤어. 복순 할머니가 나무 상자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낡은 편지였다. 이거 봐, 순이야.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보낸 편지야.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복순아, 미안하다. 정희한테 속았다.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순이한테 진실을 말해줘라. 순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정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편지 어디서 났어? 복순 할머니가 정희를 쳐다봤다. 정희 씨, 40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순이가 정희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새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순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을 지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정희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엄마, 대답해요. 이 편지가 진짜예요? 아버지가 진짜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정희가 고개를 돌렸다. 난 몰라. 그 편지 처음 봐.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정희 씨, 아직도 그러실 거예요? 순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나한테 연락했어요.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 편지를 줬어요.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봤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 아버지가 울었어. 평생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 미안하다고 했어. 정희한테 속아서 널 엄마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고. 순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속았다는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 나는 23살이었어. 내 아버지랑 결혼한 지 4년째였어. 너는 3살이었고. 순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해 겨울에 내가 쓰러졌어. 병원에 갔더니 희귀병이라고 했어. 1년 안에 죽을 거라고 했어. 복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무서웠어. 죽는 것보다
내가 엄마 죽는 걸 보는 게 더 무서웠어.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내가 떠나자고. 나쁜 엄마로 기억되더라도 죽어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자고. 순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래서 그냥 떠난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편지를 남겼어. 내 아버지한테. 병에 걸렸다고, 죽기 전에 떠난다고. 순이 잘 부탁한다고. 순이가 물었다. 그 편지는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복순 할머니가 정희를 쳐다봤다. 그 편지를 정희 씨가 가로챘어. 정희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복순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정희 씨는 그때 내 아버지 회사 후배였어. 나보다 3살 어렸어. 내 아버지를 좋아했어. 순이가 정희를 봤다. 새엄마, 사실이에요? 정희가 입술을 깨물었다. 옛날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이라고.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정희 씨가 내 편지를 가로채서 내용을 바꿨어. 병에 걸렸다는 말은 빼고 다른 남자 따라 도망간다고 썼어. 순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게 정말이에요? 정희가 소리쳤다. 증거가 어딨어? 4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 복순 할머니가 나무 상자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다. 이게 내가 쓴 원래 편지야. 정희 씨가 버린 걸 내가 주웠어. 40년 동안 간직했어. 순이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1년 못 산다고 했어요. 순이한테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그래서 떠날게요. 순이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순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병 때문에 떠난 거였어. 정희가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사색이 됐다. 순이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새엄마,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정희가 현관 쪽으로 물러섰다. 순이가 따라갔다. 새엄마, 어디 가요? 아직 할 말 안 끝났어요. 정희가 순이를 밀쳤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정신이 없어. 순이가 정희 팔을 잡았다. 40년을 기다렸어요. 엄마가 왜 떠났는지 40년 동안 몰랐어요. 오늘 다 듣고 갈 거예요. 정희가 순이 손을 뿌리쳤다. 손 치워. 난 아무것도 몰라.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정희 씨,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희가 복순 할머니를 노려봤다. 뭐가 끝났어? 증거도 없이 헛소리하지 마. 복순 할머니가 나무 상자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것도 있어요. 내 아버지 회사 동료였던 김 과장 증언이에요. 정희 씨가 내 편지를 가로채는 걸 봤대요. 정희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 죽었어. 10년 전에 죽었다고.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안 죽었어요. 요양원에 있어요.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1달 전에 내가 찾아갔어요. 그날따라 정신이 맑았어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순이가 물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복순 할머니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다. 녹취록이에요. 요양원 직원이 옆에서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순이가 종이를 받아 읽었다. 내용은 이랬다. 40년 전 겨울에 회사에서 정희 씨를 봤어요. 복순 씨가 쓴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정희 씨가 편지를 찍고 다른 편지를 썼어요. 나한테 들키니까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때는 젊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평생 후회했어요. 순이 손이 떨렸다. 이게 사실이에요? 정희가 소리쳤다. 그 영감이 치매야. 치매 환자 말을 어떻게 믿어?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요양원 CCTV도 있어요. 녹취하는 영상이 다 남아있어요. 정희 다리가 풀렸다. 벽에 등을 기댔다. 왜 이러는 거야? 40년이나 지났는데. 다 지난 일인데. 순이가 정희 앞에 섰다. 새엄마한테는 지난 일이겠죠. 근데 나한테는 아니에요. 나는 40년 동안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순이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희 엄마는 어딨냐고. 나는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가 도망갔다는 말을 차마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다. 중학교 때 친구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그리웠어요. 밤새 울었어요. 새엄마는 한 번도 도시락을 안 싸줬거든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어렸어. 내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 순이가 물었다. 그래서 남의 가정을 부쉈어요? 3살짜리 아이한테 엄마를 뺏었어요? 정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순이야, 아직 끝이 아니야. 더 있어.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봤다. 더요? 뭐가 더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정희 씨가 왜 40년 동안 내 옆에 있었는지. 그것도 알아야 해. 순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정희를 쳐다봤다. 정희 씨, 직접 말해요. 아니면 내가 할게요. 정희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닥쳐. 더 이상 말하지 마.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봤다. 뭘 더 알아야 해요? 새엄마가 뭘 숨기고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정희 씨는 순이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야. 돈을 사랑한 거야. 순이 눈이 커졌다. 돈이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는 그때 회사에서 승진했어. 돈도 많이 벌었어. 정희 씨는 그걸 노린 거야. 정희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난 순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복순 할머니가 정희를 쳐다봤다. 그럼 왜 순이한테 따뜻하게 못했어요? 왜 40년 동안 차갑게 대했어요? 정희가 입을 다물었다. 복순 할머니가 순이에게 말했다. 정희 씨는 처음부터 내가 불편했어. 내가 있으면 내 흔적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대한 거야. 순이 가슴이 아팠다. 평생 새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다. 말대꾸도 안 했다. 그런데 다 소용없었다. 처음부터 정희는 순이를 원하지 않았다. 새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정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순이가 다시 물었다. 아버지 장례 때요. 새엄마가 집을 다 가져갔잖아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분노가 어렸다. 내가 40년을 참았어. 내 아버지 시중 들고 살림하고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새엄마한테 나는 뭐였어요? 가족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방해물이었어요? 정희가 순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솔직히 말해줄까? 내가 없었으면 더 좋았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더 편하게 살았어. 순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희가 비웃었다. 왜 몰랐어? 티 안 났어? 순이는 사실 알고 있었다. 정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다. 존재 자체가 싫었을 줄은 몰랐다. 복순 할머니가 순이 손을 잡았다. 순이야, 힘들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봤다. 아직도 더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내 아버지 재산에 관한 거야. 정희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상관없어. 다 합법적으로 상속받은 거야.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내 아버지는 유언장을 2개 썼어. 하나는 정희 씨한테 재산 주는 거. 하나는 순이한테 재산 주는 거. 순이 눈이 커졌다. 2개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았어.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썼어. 순이한테 재산을 주려고. 근데 그 유언장이 사라졌어. 순이가 정희를 봤다. 새엄마, 유언장 어딨어요? 정희가 뒤로 물러섰다. 난 몰라. 무슨 유언장이야?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정희 씨, 거짓말해도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요. 유언장을 금고에 넣어뒀다고. 근데 장례 후에 금고를 열어보니까 없었대요. 순이가 정희를 쳐다봤다. 새엄마, 아버지 유언장 훔쳤어요? 정희가 소리쳤다.
증거 있어? 증거 없으면 누명이야.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증거 찾아볼게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순이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4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병 때문에 떠난 거였다. 새엄마가 편지를 바꿔치기 했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엄마는 나쁜 여자가 됐다. 순이는 눈물이 났다. 어릴 때 엄마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냐고.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런데 그게 다 오해였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다. 죽어가면서도 내 걱정을 했다.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순이 잘 부탁해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새엄마가 바꿔치기 했다. 남편 창수가 돌아누웠다. 여보, 왜 안 자? 순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창수가 눈을 떴다. 무슨 일 있어? 순이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오늘 옆집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내 친엄마 이야기야. 창수가 일어나 앉았다. 친엄마? 도망갔다던 그 엄마?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도망간 게 아니었어. 병 때문에 떠난 거였어. 새엄마가 편지를 바꿔치기 한 거였어. 창수 눈이 커졌다. 뭐라고? 순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복순 할머니가 친엄마라는 것. 40년 전 편지를 새엄마가 바꿔치기 한 것.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았다는 것. 유언장이 사라졌다는 것. 창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게 다 사실이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봤어. 증인 증언도 있어. 창수가 순이 손을 잡았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순이가 창수를 봤다. 유언장을 찾을 거야. 아버지가 분명히 남겼대. 새엄마가 숨긴 거야.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순이는 복순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다. 순이야, 왔구나. 밤새 잠 못 잤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유언장 어떻게 찾아요? 순이는 처음으로 복순 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 복순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방금 뭐라고 했어? 순이가 다시 말했다. 엄마. 복순 할머니가 순이를 끌어안았다. 40년 만에 듣는다. 내 딸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유언장은 분명히 있어. 내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맡겼대. 그 변호사를 찾아야 해. 순이가 물었다. 그 변호사가 누군데요? 복순 할머니가 종이를 꺼냈다. 이름은 박진수. 10년 전에 내 아버지 유언장 작성을 도왔대. 근데 연락이 안 돼. 순이가 종이를 받았다. 내가 찾아볼게. 순이는 결심했다. 유언장을 찾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새엄마가 40년 동안 숨긴 것들을 다 드러내겠다고. 순이 아들 민재가 저녁에 집에 왔다. 회사에서 돌아온 민재는 표정이 어두웠다. 순이가 물었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순이가 놀랐다. 할머니? 새할머니 말이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새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닌다고. 옆집 할머니한테 속고 있다고. 순이 얼굴이 굳어졌다. 새할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 민재가 순이를 봤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새할머니가 막 화내시던데. 순이가 잠시 망설였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됐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민재야, 앉아. 얘기 좀 하자. 민재가 소파에 앉았다. 순이가 천천히 말했다. 옆집 복순 할머니 있잖아. 그 할머니가 내 친엄마야. 민재 눈이 커졌다. 뭐라고? 옆집 할머니가 외할머니라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전에 헤어졌어. 나는 그 할머니가 날 버린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순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친엄마가 병 때문에 떠난 것. 새엄마가 편지를 바꿔치기 한 것. 아버지 유언장이 사라진 것.
민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게 다 사실이야?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도 있고 증인도 있어. 민재가 일어섰다. 나 옆집 가볼게. 순이가 민재를 잡았다. 지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 40년 동안 옆집에 살았는데 외할머니인 줄도 몰랐어. 순이와 민재가 함께 복순 할머니 집에 갔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민재를 보고 눈이 커졌다. 민재가 왔네. 민재가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외할머니. 복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재야. 내가 나를 외할머니라고 불러주는구나. 민재가 복순 할머니를 안았다. 몰라봐서 죄송해요. 옆집에 살면서 몰랐어요. 복순 할머니가 민재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민재가 말했다. 외할머니,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요. 새할머니가 뭘 숨겼는지 밝혀야죠. 복순 할머니가 민재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네. 순이가 민재를 봤다.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민재가 말했다. 엄마, 그 변호사 찾는 거 제가 도울게. 회사 법무팀에 아는 사람 있어. 변호사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거야. 순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민재야. 민재가 웃었다. 엄마가 40년 동안 힘들었잖아. 이제 제가 도울 차례야. 복순 할머니가 민재를 바라봤다. 내 엄마 잘 키웠구나. 이렇게 착한 아들이 됐네.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봤다. 엄마가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봐줬잖아요. 반찬도 해주고 민재도 봐주고. 그게 다 엄마 덕이에요. 복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 직접 엄마라고 말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옆에 있고 싶었어. 세 사람이 손을 잡았다. 4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다. 민재가 약속대로 변호사를 찾았다. 회사 법무팀 후배한테 부탁했다. 이틀 만에 연락이 왔다. 형, 박진수 변호사 찾았어요. 은퇴하고 부산에 살고 있대요. 민재가 순이한테 전화했다. 엄마, 변호사 찾았어. 부산에 있대. 순이가 물었다. 부산, 멀다. 민재가 말했다. 내일 같이 가자. KTX 타면 2시간이면 돼.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이와 민재가 서울역에서 KTX를 탔다. 복순 할머니도 같이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남았다. 순이가 할머니한테 말했다. 엄마, 집에서 쉬고 있어.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 2시간 후에 부산에 도착했다. 민재가 주소를 보고 택시를 잡았다. 박진수 변호사 집은 해운대 근처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70대 남자가 나왔다.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누구세요? 순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이입니다. 강태수 씨 딸이에요. 박 변호사 눈이 커졌다. 강태수? 10년 전에 돌아가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버지요. 박 변호사가 잠시 순이를 바라봤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박 변호사가 차를 내왔다. 강태수 씨 딸이 찾아올 줄 몰랐네요. 무슨 일이세요? 순이가 말했다.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2개 썼다고 들었어요. 박 변호사 얼굴이 굳어졌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순이가 대답했다. 제 친어머니한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대요.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군요. 순이가 물었다. 그럼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2개 썼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이에요. 순이 심장이 뛰었다. 그 유언장 어딨어요? 박 변호사가 잠시 망설였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순이와 민재가 동시에 놀랐다. 변호사님이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강태수 씨가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새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딸한테 재산을 주고 싶다고. 순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한테 속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내가 딸을 버린 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쓴다고. 민재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 유언장이 안 나온 거예요?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장례 후에 제가 연락했어요. 유언장이 있다고. 그런데 정희 씨가 안 받더라고요. 순이가 물었다. 새엄마가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집에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은퇴했어요. 유언장을 전달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박 변호사가 일어섰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여기 있어요. 강태수 씨 유언장이에요. 순이 손이 떨렸다. 봉투를 받아 열었다.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순이가 유언장을 읽었다.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나 강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모든 재산을 딸 강순이에게 준다. 둘째, 아내 정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셋째, 순이에게 전한다. 내 친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속아서 내 어머니를 쫓아냈다. 평생 미안했다. 순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 민재가 유언장을 받아 읽었다. 엄마, 이거면 새할머니한테 간 재산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날짜가 더 늦으니까요. 이 유언장이 효력이 있어요. 순이가 박 변호사를 봤다. 왜 10년 동안 연락 안 하셨어요?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정희 씨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포기했어요. 당신 연락처는 몰랐고,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은퇴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중요한 건 유언장을 찾은 거니까. 순이와 민재가 서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었다. 순이가 복순 할머니 집에 갔다. 엄마, 유언장 찾았어. 복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순이가 유언장을 보여줬다. 복순 할머니가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태수가 이런 유언을 남겼구나. 미안하다고. 속아서 널 쫓아냈다고. 순이가 복순 할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끝났어. 새엄마한테 진실 밝힐 수 있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정희가 서 있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부산까지 갔다 왔다며? 민재가 정희를 막아섰다. 새할머니, 다 알아요. 외할아버지 유언장 찾았어요. 정희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유언장? 순이가 유언장을 들어 보였다. 아버지가 쓴 진짜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했어요. 정희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다. 그거 가짜야. 어디서 조작한 거야? 순이가 유언장을 뒤로 뺐다. 가짜 아니에요. 박진수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맡긴 거예요. 정희가 비틀거렸다.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어? 순이가 정희를 똑바로 쳐다봤다. 새엄마, 다 끝났어요. 40년 동안 숨긴 거 다 들통났어요. 정희가 웃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어. 정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라이터였다. 그 유언장 태워버리면 끝이야. 순이가 뒤로 물러섰다. 새엄마, 미쳤어요? 정희가 다가왔다. 유언장 내놔. 태워버리면 아무도 몰라. 민재가 정희 앞을 막았다. 새할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사본도 있어요. 정희가 멈췄다. 사본? 민재가 말했다. 변호사님이 사본 보관하고 있어요. 원본 태워도 소용없어요. 정희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졌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정희가 울기 시작했다. 40년이야. 40년 동안 숨겼는데. 순이가 정희를 내려다봤다. 새엄마,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나도 살고 싶었어.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순이가 대답했다. 남의 행복을 빼앗으면서요? 정희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정희가 바닥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눈빛이 있었다. 그래, 유 원장 찾았어. 근데 그게 다야? 순이가 정희를 봤다. 무슨 말이에요? 정희가 비웃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돈이 필요해.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넌 그 돈 있어? 순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가 말을 이었다. 나는 있어. 내 아버지 재산으로 40년 살았으니까. 돈은 충분해. 정희가 순이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 오래 걸려. 1년, 2년, 3년. 그동안 내가 버틸 수 있어? 민재가 나섰다. 새할머니, 협박하는 거예요? 정희가 민재를 쳐다봤다. 협박 아니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정희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잘 생각해봐. 싸워봤자 돈만 날려. 그냥 포기하면 조용히 살 수 있어. 정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순이가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엄마 어떡해요? 새엄마 말이 맞아요. 재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복순 할머니가 순이 손을 잡았다. 걱정 마. 내가 모아둔 돈이 있어.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돈은 안 돼요. 엄마 노후 자금인데. 복순 할머니가 웃었다. 내 노후가 얼마나 남았다고. 80이 다 됐어. 그 돈 쓸 곳이 없었어. 이제 쓸 곳이 생겼네. 민재가 말했다.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순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다들 고마워요. 다음 날이었다. 순이 집에 경찰이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순이가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강순희 씨 맞으시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경찰이 말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순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기요? 무슨 사기요? 경찰이 설명했다. 고소인 이정희 씨가 말하기를 위조된 유언장으로 재산을 뺏으려 한다고 합니다. 순이가 소리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유언장 진짜예요. 경찰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이가 끌려갔다. 복순 할머니가 뒤따라 나왔다. 순이야. 민재도 달려왔다. 엄마. 순이가 경찰차에 탔다. 차가 출발했다. 복순 할머니가 주저앉았다. 정희가 이렇게 나올 줄이야. 민재가 복순 할머니를 부축했다. 외할머니, 저도 경찰서 갈게요. 변호사 부를게요. 민재가 뛰어갔다. 복순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다. 태수야. 당신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40년이 지났는데도. 복순 할머니는 알았다. 정희가 끝까지 싸울 거라는 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라는 걸. 순이가 경찰서에서 12시간을 보냈다. 조사실은 춥고 어두웠다. 형사가 계속 물었다. 유언장 어디서 구했어요? 위조한 거 맞죠? 순이가 대답했다. 위조 아니에요. 박진수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맡긴 거예요. 형사가 서류를 꺼냈다. 근데 이정희 씨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박진수 변호사가 치매라고. 순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치매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희 씨가 병원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박진수 변호사가 2년 전부터 치매였대요. 치매 환자가 준 유언장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순이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변호사님 만났을 때 멀쩡했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치매 환자도 가끔 멀쩡해 보여요.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증거 능력 없어요. 순이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유언장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단서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진수 변호사가 진술서를 썼대요. 유언장이 본인 건 맞다고. 근데 이정희 씨가 반박 증거를 냈어요. 순이가 물었다. 반박 증거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다.
필적 감정 결과예요. 유언장 글씨가 강태수 씨 글씨랑 다르대요. 순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직접 쓴 거예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지금으로선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려워요. 순이가 울었다. 나는 사기 안 쳤어요.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때 문이 열렸다. 민재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엄마. 순이가 민재를 봤다. 민재야. 민재가 순이를 안았다. 엄마, 괜찮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유언장이 소용없대. 변호사님이 치매래. 필적 감정도 다르게 나왔대. 민재 얼굴이 굳어졌다. 새할머니가 조작한 거야. 분명히 조작한 거야. 변호사가 말했다. 일단 나가시죠. 오늘은 풀려날 수 있어요. 구속 사유가 부족해요. 순이가 경찰서를 나왔다. 밖에 복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이야.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안았다. 엄마. 다 소용없대요. 유언장이 가짜래요. 복순 할머니 얼굴이 하얘졌다. 가짜라니? 순이가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 치매 진단서, 필적 감정 결과, 다 정의가 준비한 것이었다. 복순 할머니가 주저앉았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순이도 바닥에 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괜히 일을 벌였어요. 그냥 모르고 살걸? 민재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외할머니. 아직 안 끝났어. 저한테 생각이 있어. 순이가 민재를 봤다. 무슨 생각? 민재가 말했다. 새할머니가 증거를 조작했잖아. 그럼 우리도 새할머니 꼬리를 잡아야 해.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찾아? 민재가 눈을 빛냈다. 제가 찾을게요. 방법이 있어요. 순이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40년 동안 엄마를 원망했다. 진실을 알고 나서 희망이 생겼다. 유언장을 찾았을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원점이 됐다. 아니, 원점보다 더 나빠졌다. 사기 혐의까지 뒤집었었다. 순이가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실을 찾으려고 한 게 죄야? 남편 창수가 돌아누웠다. 여보, 잠 좀 자. 내일 생각하자. 순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창수가 순이 손을 잡았다. 다 잘 될 거야. 민재가 방법 찾는다고 했잖아.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될 것 같아. 새엄마가 너무 철저해. 40년 동안 숨겼잖아. 증거도 다 조작했잖아. 창수가 순이를 안았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순이가 울었다. 지쳤어. 더 이상 못하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이가 복순 할머니 집에 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엄마?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순이가 불안해졌다.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엄마? 거실에 복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순이가 달려갔다. 엄마, 엄마. 복순 할머니가 눈을 떴다. 순이야. 목소리가 약했다. 엄마, 왜 이래? 어디 아파? 복순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밤새 가슴이 아팠어. 나이가 나이니까. 순이가 전화기를 꺼냈다. 119 불러야 해. 복순 할머니가 순이 손을 잡았다. 잠깐. 할 말이 있어. 순이가 손을 멈췄다. 무슨 말?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다.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 내가 죽으면 열어봐. 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죽으면 안 돼.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복순 할머니가 순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40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 엄마라고 못해서. 순이가 울었다. 엄마, 죽으면 안 돼. 제발. 구급차가 왔다. 복순 할머니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순이가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딸이에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다. 복순 할머니의 딸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위험해요. 순이가 물었다. 수술 안 하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며칠 못 버티실 수 있어요. 순이 다리가 풀렸다. 며칠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하시겠어요? 환자분 의사를 확인해야 해요. 순이가 응급실로 들어갔다. 복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복순 할머니가 눈을 떴다. 순이야, 내 말 들어. 순이가 복순 할머니 손을 잡았다. 수술해야 해. 수술하면 살 수 있어.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나 이제 됐어. 40년 만에 널 찾았어. 엄마라고 불러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순이가 울었다. 충분하지 않아. 이제 시작인데. 같이 살아야 하는데. 복순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서랍 편지 꼭 봐. 거기 다 있어. 정희한테 이길 방법이. 순이가 복순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서랍을 열었다. 편지 봉투가 있었다. 순이가 편지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이에게. 엄마가. 순이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 3장이 있었다. 첫 번째 장을 읽었다. 순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40년 동안 엄마라고 못해서. 옆집에서 널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안아주고 싶을 때마다 참았어.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어. 사랑해, 내 딸. 순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두 번째 장을 읽었다. 정희가 숨긴 게 더 있어. 내 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빼돌렸어. 10년 동안 횡령했어. 증거가 있어. 내 아버지가 모아둔 자료야. 죽기 전에 나한테 줬어. 순이 손이 떨렸다. 횡령? 세 번째 장에는 장소가 적혀 있었다. 부산 우체국 사서함 127번. 거기 자료가 다 있어. 정희가 모르는 곳이야. 이걸로 싸워. 엄마는 널 믿어. 순이가 편지를 품에 안았다. 엄마, 고마워. 순이가 민재한테 전화했다. 민재야, 부산 가야 해. 증거 찾았어. 민재가 물었다. 무슨 증거요? 순이가 설명했다. 복순 할머니 편지. 정희의 횡령. 부산 우체국 사서함. 민재가 말했다. 엄마, 저도 같이 가요. 오늘 당장 가요. 2시간 후였다. 순이와 민재가 부산 우체국에 도착했다. 사서함 127번을 찾았다. 순이가 열쇠를 꺼냈다. 편지 봉투 안에 같이 있던 작은 열쇠였다. 열쇠를 넣고 돌렸다. 사서함이 열렸다.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다. 순이가 서류를 꺼냈다. 회사 장부였다. 입금 내역, 출금 내역. 정희 이름이 계속 나왔다. 이게 다 증거야. 민재가 서류를 봤다. 새할머니가 10년 동안 돈을 빼돌렸네요. 금액이 엄청나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다 모아뒀어. 죽기 전에 알았나 봐. 민재가 말했다. 이거면 새할머니 잡을 수 있어요. 횡령은 중범죄예요. 순이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서울 가자.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번에는 이겨요. 외할머니가 도와주신 거예요. 순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엄마가 도와준 거야. 이번에는 꼭 이길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순이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복순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순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엄마. 순이와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다. 숨이 턱까지 찼다.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복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순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왔어. 눈 떠봐.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순이야,
왔구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다. 순이가 울었다. 엄마, 증거 찾았어. 부산 가서 다 가져왔어. 엄마가 알려준 대로. 복순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다. 잘했어. 내 딸. 순이가 할머니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정희한테 이길 수 있어. 엄마 덕분이야. 복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민재가 다가왔다. 외할머니. 고마워요. 이제 일어나셔야 해요. 우리가 이기는 거 봐야죠. 복순 할머니가 민재를 봤다. 민재야. 할머니 대신 엄마 잘 지켜줘. 민재가 울었다. 외할머니가 직접 지켜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버텨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버텨볼게. 일주일이 지났다. 복순 할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성공적이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요. 순이가 웃었다. 엄마가 강해요. 40년을 기다린 분이니까. 같은 시간이었다. 민재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정의 횡령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이 서류를 검토했다. 이거 사실이면 큰일이네요. 금액이 엄청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강순희 씨 사기 혐의는 취하해야 합니다. 유 원장은 진짜입니다. 이정희 씨가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사하겠습니다. 3일 후였다. 경찰이 정희 집에 갔다. 정희가 체포됐다. 수갑을 찬 정희가 경찰차에 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왜 잡아가? 경찰이 말했다. 횡령 및 증거 조작 혐의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희가 발버둥 쳤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이라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순이가 멀리서 지켜봤다. 민재가 옆에 서 있었다. 엄마, 끝났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 재판 남았어. 민재가 웃었다. 이번에는 이겨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순이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한 달 후였다. 재판이 열렸다. 정희는 횡령과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정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정희가 비명을 질렀다. 억울해. 나는 잘못 없어.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은 40년간 거짓말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희가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순이가 법정에서 나왔다. 복순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엄마. 복순 할머니가 순이를 봤다. 끝났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끝났어. 새엄마 징역 5년이야. 복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이 걸렸네. 진실이 밝혀지는데.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안았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증거 모아뒀잖아. 복순 할머니가 웃었다. 아니야. 내가 포기 안 해서야. 내 딸이 대단해. 1년이 지났다. 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버지 유 원장이 인정됐다. 정희가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았다. 집도 돌려받았다. 순이는 그 집에서 복순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오늘은 복순 할머니 80번째 생일이었다. 순이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미역국을 끓였다. 갈비찜을 만들었다. 나물도 무쳤다. 민재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외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복순 할머니가 웃었다. 케이크까지 샀어? 돈 아까워. 민재가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렸다. 외할머니 첫 번째 생일이에요. 아니, 다시 만난 후 첫 번째요. 이 정도는 해야죠. 창수도 와 있었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복순 할머니가 창수를 봤다. 사위라고 불러도 되겠네. 40년 만에 제대로 된 사위가 생겼어. 창수가 웃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순이가 미역국을 내왔다. 엄마, 미역국 먹어. 내가 끓인 거야. 복순 할머니가 미역국을 떴다. 한 숟갈 먹었다. 눈물이 흘렀다. 맛있다. 순이가 물었다. 왜 울어? 맛없어?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딸이 끓여준 미역국이라서. 순이도 울었다. 엄마, 앞으로 매년 끓여줄게. 100살까지 살아야 해. 복순 할머니가 웃었다. 100살은 너무 오래 살지. 90까지만 할게. 민재가 말했다. 외할머니, 농담 마세요.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제 결혼도 봐야 하고, 증손자도 봐야 하잖아요. 복순 할머니 눈이 커졌다. 결혼? 여자친구 있어? 민재가 머리를 긁적였다. 아직은요. 근데 곧 만들 거예요. 모두가 웃었다. 케이크에 초를 꽂았다. 80개는 너무 많아서 8개만 꽂았다. 초에 불을 붙였다. 후 불어요. 복순 할머니가 초를 껐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복순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순이가 물었다. 엄마, 무슨 소원 빌었어? 복순 할머니가 웃었다. 말하면 안 이루어져. 순이가 웃었다. 그래도 말해봐. 복순 할머니가 순이 손을 잡았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고 빌었어. 딸이랑 손자랑.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살고 싶다고. 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루어질 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민재가 사진기를 들었다. 사진 찍어요. 가족 사진. 네 사람이 모였다. 복순 할머니가 가운데 앉았다. 순이가 오른쪽에, 창수가 왼쪽에, 민재가 뒤에 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다. 40년 만에 찍는 가족 사진이었다. 복순 할머니가 사진을 봤다.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거실에 걸자. 매일 볼 수 있게. 저녁이 됐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순이와 복순 할머니가 베란다에 나왔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복순 할머니가 말했다. 예쁘다. 노을이.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 예쁘다. 복순 할머니가 순이를 봤다. 순이야, 고마워. 순이가 물었다. 뭐가? 복순 할머니가 웃었다. 날 찾아줘서. 포기 안 해줘서. 다시 엄마라고 불러줘서. 순이가 복순 할머니를 안았다. 나야말로 고마워. 4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반찬해주고 민재 봐주고. 말 못하면서도 지켜봐줘서. 두 사람이 노을을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저물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